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특집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뉴스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주요 보도 보시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마련한 2018 뉴스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그중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지자체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정책들의 소개는 물론 문제되는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치단체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했던 올 한 해 주요 보도 함께 보시죠. 청소업체 직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용기에 붙어있던 납부 필증을 떼어내더니 쓰레기통으로 밀어넣습니다. 그전에는 스티커를 돈 주고 사서 그거를 거기다 붙이면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싶은 거지.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납부필증 부착 없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집 운반량보다 쓰레기량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월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노원구 쓰레기 업체의 부정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운반량의 지표로 사용되는 납부 필증의 무분별한 관리, 그리고 식당에서 뒷돈을 받고 쓰레기를 치워준 사례까지 구행정의 허점과 이를 악용한 청소업체의 문제를 끈질긴 취재 끝에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오랜 시간 잠복 근무를 해서 저희가 원했던 그런 장면을 촬영할 수 있어서 거기에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업체들이 쓰레기량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구청의 방만한 예산 운용까지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종량제 납부 필증 관리 실태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깨진 채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병과 쓰레기가 나뒹굴고 저거는 소리도 안 나고 맨 고장만 나고 저는 그거 왜 했냐 올 초 환경 개선 사업을 마쳤다던 중랑구 면목역 광장. 하지만 반년이 지나고 찾은 광장은 여전히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 차지한 주민 공간, 거기에 음주와 추태까지. 한낮 시간임에도 광장 곳곳엔 음주판이 벌어졌고 노숙자들의 무법천지입니다. 오랜 시간 낙후된 공간으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아온 면목역 광장. 하지만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면목역 광장의 문화시설은 오히려 노숙인들의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비판을 뉴스를 통해 제기했습니다. 청담대교 아래 조성된 아트 큐브입니다. 철망은 군데군데 심하게 뜯겨 나갔고 서로 엉킨 채 흉물처럼 방치됐습니다. 지난 11월 저희 뉴스는 청담대교 및 경관 조성을 위해 조성된 광진구 아트 큐브의 안일한 관리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여기다 누군데 놓아두냐고. 아트 큐브의 수리와 관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채 폐쇄를 고려 중인 광진구. 사업 전부터 이미 소음 민원과 경관 훼손이 예견됐지만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매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도대체 공원에서 술판이 벌어지는 이유는 뭔지, 대책은 없는지 와디쇼에서 짚어봅니다. 술판으로 변한 용산구 어린이공원. 정작 어린이는 없고 무분별한 술판만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용산구 어린이공원을 점검한 결과 많은 수의 공원이 술자리로 방치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공원 관리의 허점과 단속의 한계점을 짚었습니다. 4만 원에 가까운 고가의 음식을 먹고 인원수를 늘려 1인당 단가를 2만 7천 원으로 낮춘 겁니다. 김영란법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투명한 예산 관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독 업무 추진비 공개를 꺼려하는 기초의회의 씀씀이를 확인했습니다. 1인당 식대를 3만 원 이하로 맞추기 위한 기초의원들의 꼼수와 등 떠밀려 공개한 허술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까지, 여기에 여전히 의원들 스스로 공개를 꺼리고 있는 기초의회의 실태까지 저희 뉴스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 그리고 돈만 들이고 방치된 시설들은 비단 한 곳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정책들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인식과 제도 점검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 고민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명일 전통시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점포 3개가 불에 탈 정도로 큰 불이 났었지만 초기 진압을 하는데 상인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치된 소화기에 안전핀들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큰 불이 났던 강동구 명일시장. 점포 3곳이 완전히 전소됐지만 화재 후 상인들은 무용지물인 소화기를 지적했습니다. 꽁꽁 묶인 소화기와 형식적인 점검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것까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초기 진화 한계점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소방차를 가로막는 매대들, 점포 위에 아슬아슬한 파라솔까지 관할 소방서와 함께 석 달여 동안 동행한 전통시장 화재 훈련을 통해 상인들의 화재 예방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점검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길가에서는 흡연구역이 없었으면 좋겠고, 흡연자들 좀 많은데 흡연자들만의 공간이 따로 없어서 이런 안쪽에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흡연구역은 줄어들고 있지만 흡연자들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 도심 곳곳의 흡연구역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로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담배 연기로 간접 흡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비흡연자들의 고통 호소와 함께 흡연자들의 흡연권 주장까지 뉴스 속에 담았고, 그나마 있었던 흡연 부스까지 사라진 건대 입구역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전철역 주변 금연 조례가 생기면서 사라진 건대 입구역 흡연 부스 주변은 여전히 애연가들의 천국.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와 흡연자들의 흡연 권리, 거기에 담배꽁초로 더러워진 거리까지 사라진 흡연 부스의 뒷모습도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젊은 층의 축제 문화로 자리 잡은 헬로윈데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헬로윈데이의 사건 사고 현장과 삐뚤어진 축제 현장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리에선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시비로 폭행이 붙는 사고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인파와 함께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 종이 박스가 보행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무법천지가 된 이태원 헬로윈 모습을 통해 잘못된 축제 문화를 꼬집었습니다. 중랑구의 한 야산, 매일 아침 울리는 배드민턴 소리와 기합 소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와, 하고 깜짝깜짝 잠을 깨는데. 불법으로 조성된 무허가 시설물이라는 점입니다. 무허가로 조성된 코트와 산에서 이뤄지는 음주와 취직 행위까지. 저희 서울경기 케이블TV는 야산에 조성된 불법 배드민턴장 이용을 취재하며 생활체육에 만연한 무허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비단 중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안에도 이런 배드민턴장이 수없이도 많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없애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지 않나. 소화기, 전통시장, 무허가 체육시설까지 평소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행동했던 부분도 있는데 보도를 다시 보면서 다시 주변을 한번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지역에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던 지역 내 뜨거운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15년부터) 시작된 광진구 광장동 폐기물 처리 시설 취재는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본회의장 점검, 하지만 관련 예산 통과, 이어진 1인 시위까지. 유해 시설이다 아니다, 지역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두고 민과 관이 벌이는 뜨거운 논쟁은 수년째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수구에 방역을 하자 까맣게 올라오는 바퀴벌레들. 하지만 그때뿐입니다. 매년 장마철마다 대량으로 찾아오는 불청객 바퀴벌레. 불 끄고 가만히 있다가지 12시 그럴 때 나 화장실 가다 보면 여기서도 내려오고 여기서도 그때 요즘 2016년 취재한 광진구 중곡동 바퀴벌레 이슈는 2년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유독 중곡동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바퀴벌레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집바퀴와는 다른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처음에 오염된 흙을 가져온 거예요. 경도바퀴에 오염된. 끈질긴 관찰 취재로 전국에서 첫 사례인 점을 발견했고 기존의 방역 방법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몰랐고요. 그때는 몇 년 동안 계속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다고 취재만 했었고 정확한 그 원인 규명은 안 된 상태에서 취재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었고 몸통이 좀 달랐고 뭐 길이 여러 가지 습성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에서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지난 6월 힘없이 무너져 내린 용산구 건물. 시간이 지나도 그 피해는 여전합니다. 이래 좀 울렁거리도 깜짝 놀리고 막. 정신적인 피해와 함께 삶의 터전까지 이른 이곳 주민들은 수개월이 지나도 보상받을 곳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루아침에 뭐 숟가락 하나 없이 몽땅 다 삶의 터전을 잃은 거잖아요. 건물 붕괴 후 하루하루가 고난인 피해 주민들과 여전히 지지부진한 건물주와의 보상 문제. 여기에 건물 붕괴로 인근 주변 상권까지 몰락해버린 2차 피해까지 4번에 걸친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인프라 문제는 항상 뜨거운 이슈입니다. 인구 10만 위례 신도시의 교통난은 조성 때부터 예견됐지만 그 대책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업은 현재까지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TV는 올 한 해 동안 위례 신도시의 부족한 교통 상황을 전하고 늦어지고 있는 도시철도와 경전철 사업을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늦어지는 교통 인프라로 몰락하고 있는 지역 상권까지 발 없는 위례 신도시에 대한 취재는 2019년에도 이어집니다. 위례 신도시가 주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안전한가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때때로 내 주변에서 위험천만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이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우리 이웃도 많습니다. 네, 꼭 이웃의 얘기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위험천만했던 우리 동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남은 축대도 곧 쓰러질 듯 위태로운 도시입니다. 주민들은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며 벽산을 다 허물어지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달동네 주민들의 걱정은 올해도 계속됐습니다. 인근 공사장 진동과 폭우로 인한 피해,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후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까지 개발 속도가 더딘 달동네의 취약한 주거 환경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작업을 마친 포크레인 한 대가 크레인에 매달렸습니다. 포크레인 밑으론 심지어 사람들도 지나다닙니다. 성북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머리 위로 중장비와 철근 자재가 옮겨지고 있는 상황. 공사장 통로가 사유지로 밝혀지면서 벌어진 아찔한 공사 현장은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인부들은 안전모 하나 없이 그 위를 위태롭게 걸어다닙니다. 문을 지나는 사람들 너머에선 돌덩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올 1월 서울의 한 구청 청사에서 벌어진 리모델링 공사 현장. 여기저기 나뒹그는 작업 도구와 폐기물들은 작업자들은 물론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구청은 절차에 따라 안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공사 현장은 안전모와 가림막도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고 자칫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동 둔촌 아파트. 이 과정에서 성면 위험이 제기되면서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성면 철거 작업 주민 참여 속 진행, 성면 테이프 구성 및 학부모 참여 보장. 성면 처리 감시단 선정을 두고 학부모들과 지자체의 잡음이 시작됐고 자녀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보도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장되어 있는 성면 자체도 거의 한 10만 평 정도 추정되고 있는 양이 한 그 정도 되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먼지가 날리면서 성면이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날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동네 공사는 제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관공서 역시 종종 이용하는 곳인데 위험한 모습도 있네요. 네, 특히 서울은 지금 각종 개발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이 밝은 곳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곳도 있는 법이겠죠. 개발 뒤에 가려진 어두운 민낯도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의 명과 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기 지금 차 있어요? 멈추는 수렁 들어와요 여기? 2015년부터 추진된 다산 선거길 일대 공영주차장 사업.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여 가구를 강제 수용해야 했고 떠날 수 없는 주민과의 소송전은 시작됐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는 사업 부상부터 주민 반발, 그리고 이어진 소송과 주민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례, 주민들의 상처까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강제 수용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게 또 날라와서 다시 시작될지. 공익을 위해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좀 희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좀 주민들과의 협상 절차를 좀 다각적으로 최대한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내주려는 노력도 좀 관이해야 되는 노력이 아닐까. 제도적인 정책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카메라에 담기고 있습니다. 위엿위엿 해가 지자 백사마을은 적막감이 돌고 있습니다. 불 켜진 집보다 꺼진 곳이 더 많은데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번지, 일명 백사마을에 남겨진 주민들은 올해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개발을 앞두고 있어 고치지 못하는 집들. 여기서 일을 하다 잘못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보면요, 물론 아니면 사람만 다치거든요. 비어가는 집들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아파트에 한번 살아볼 수 있겠나 하는 기대는 저버린 지 오래. 남아있는 곳에서라도 여생을 보내고픈 주민들의 심정과 어두운 현실을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마포구현 재건축지구입니다. 주민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집을 부수려는 조합 측 용유건들의 출입을 막기 위한 것. 개발이 시작된 곳의 그림자는 더욱 깊었습니다. 갑자기 나가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는 주민과 쫓아내려는 사람들.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에 살고 있는 집을 그냥 해달라. 개발로 이웃들이 떠나갔고 갈 곳 없는 40여 가구만 남아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폐허로 변한 동네. 이곳에서의 수십 년 동안의 추억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갈 곳 없는 마포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집을 비운 사이 철거 용역이 들이닥칠까 종일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조 씨의 집은 요새를 방불케 합니다. 예고 없는 강제 집행 갈등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많은 성북구도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철거 용역을 막기 위한 치열한 생존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공절기 강제 집행이 만연하게 벌어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고 개발 뒤에 가려진 주민들의 어두운 그림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에는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취재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소수의 목소리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소수의 목소리를 담은 올 한 해 보도들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휴게 공간 곳곳에선 곰팡이 핀 모습이 보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각층 여자 화장실을 개조해 휴게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식사도 하고 있는 노원구청 환경미화원들. 휴게 공간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열악한 구청 청소원들의 휴게 공간 실태를 전했고 환경미화원을 위한 휴게 공간이 청사 3층에 마련됐습니다. 보도 3개월 후 새롭게 꾸며진 미화원들의 휴게 공간도 보도를 통해 전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참 좋아요.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자칫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사회적 이슈로 재점화시켰습니다. 청춘, 희망의 아이콘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청년들의 문제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든 인턴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바쁘네요. 심리적인 압박도 너무 심하고. 경기 침체,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들. 전통시장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기 위한 지원책은 이어지는데 이렇게 도전을 해보자라는 잠깐만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넘기 힘든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렸습니다. 청년 상인들 우리보다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 왜 쉬어하고 왜 이렇게 식으로 나와버리시니까. 청년들이 다시 젊음과 희망의 아이콘이 될 때까지 서울경기 케이블 TV의 취재는 계속됩니다. 용산구 쪽방촌입니다. 한평 남짓한 방에서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한 채 무더위와 사투를 벌입니다. 선풍기 틀어도 이불 닫혀지지. 그때 당시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를 하루 종일 트니까 이 바람이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쪽방촌 말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갈 곳은 없지만 실제 그 집 앞을 나가가지고 도움이 절실한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꼼짝도 않고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이와 함께 다른 매체에서는 전하지 않는 쪽방촌 주민들의 언론사에 대한 반감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내 살고 있는 거기 건물에 거기 와 사진도 많이 찍고 쪽방이라고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년 관행처럼 이어지는 언론 취재의 문제점을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자기 과거를 숨기고 싶거든요. 모든 취재가 그렇지만 저희 취재 기자들이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취재일 겁니다. 네,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칫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데요. 2019년에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역 매체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였습니다. 지역 매체로서 가장 차별화를 가졌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많은 후보자들, 그중에서 우리 동네 일꾼 하나하나까지 소개했던 2018년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지방선거 보도 함께 보시죠. 지역 내 가장 큰 이슈이자 축제인 전국 동시지방선거. 전국 후보자만 9천여 명. 이 중에서 우리 지역 후보들의 면면을 알려라.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올 초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과 군소정당 후보들까지 지역방송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현미경 같은 선거 보도로 어느 매체보다 더 자세하게 지방선거 이슈를 전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나선 청년층의 후보들을 밀착 취재하는가 하면 새벽부터 밤까지 꾸준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요. 옆집 아저씨였던 소소한 주민들의 출마 소식까지 전하며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정당에 구속되지 않고 높은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비위 맞추지 않고 여기에 대학생들이 전하는 온라인 선거 소식과 인스타를 통해 매일 선거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하면 200여 명으로 꾸려진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이 제작한 선거 보도 영상까지 20대 청년들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 비례대표 의원은 유권자가 출마한 정당에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대학생들이 손수 만든 총 50여 편의 기사와 캠페인까지 방송하며 젊은 시각을 더하고 청년층의 선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청년 유권자를 만났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이잖아요. 또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또 대학생의 눈높이로서 청년 후보자를 만나면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거에 나왔나. 아, 나도 선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대학생 청년 기자단까지 함께했던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2018년 선거 보도. 역대 선거 보도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함께하며 가장 특별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올 한 해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의 발자취 보셨습니다. 201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의 이런 보도가 이 지역 내에서 작은 반향을 일으킨 부분도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조언의 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후 지역 내에서 변화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끊임없이 출몰하는 바퀴벌레들. 수년간의 취재 끝에 결국 일반적인 바퀴가 아닌 특정한 바퀴가 유입됐다는 보도가 나간 뒤 해당 구청은 후속 조치로 방역 방식을 바꾸고 약품을 교체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납부 필증의 허술한 관리와 청소업체의 비위 문제 보도 후 해당 구청 역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의회의 비공개 행정사무감사 실태 보도 후 해당 상임위원회 문은 열렸습니다. 이처럼 서울 경기 케이블TV의 지역 밀착적인 취재 보도에 여러 기관과 주민들의 반향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채널에 대한 나아갈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어떻든 좀 세세한 어떤 안건들을 실질적으로 다뤄줬던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추가적으로 앞으로 좀 바라고 싶다라는 것들을 본다면 문제 제기에서 조금은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개선되는 점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후속 취재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경기하고 이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쟁점들을 잘 파헤쳐서 지역성 구형 측면에서 지역의 뭐 다양한 이슈나 쟁점거리를 잘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어떤 광역화된 뉴스라든가 이런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소규모 단위의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하소연 이러한 것들을 어디다 풀 수가 없는데 그때 지역 채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지역 채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 모두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그리고 채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됐으니까 2019년에는 더욱 채워가는 뉴스가 돼야겠죠. 더 많은 것을 담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올 한 해 저희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2018 뉴스 리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